눈 안쪽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슬리는 이것, 바로 눈곱인데요. 눈곱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아의 신대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고 진료실에서도 자주 질문하시는 주제죠. 바로 안구 분비물, 눈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꼭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정상 눈곱과 문제가 되는 눈곱의 차이, 그리고 관리 방법, 병원에 갈 타이밍까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눈곱은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눈곱은 눈물이 마르면서 남은 점액, 기름, 세포 찌꺼기들의 혼합물로 볼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눈곱이 많이 끼죠. 자는 동안에는 눈물 분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하고 눈 깜빡임도 멈춰서 분비물의 배출이 느려지고 축적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안쪽에 눈곱이 끼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보통은 하얗거나 살짝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깨알만한 정도의 소량으로 생기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눈곱은 스스로 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 당연히 건강한 눈도 눈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눈곱 말고도 평소보다 눈곱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요 원인들을 보면은 먼저 눈물막 불균형이 있겠습니다. 흔히들 안구 건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눈은 항상 눈물이 얇게 코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눈물막, 눈물층이라고 합니다. 이 눈물막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 이제 기름층, 중간에 수분층, 그리고 안쪽에 점액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세 층이 균형 있게 유지가 돼야 눈이 편안한데, 건조한 환경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되면은 눈물이 금방 증발해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눈 속에 노폐물이 잘 식혀나가지 못하고 눈곱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에어컨, 환기가 잘 안 되는 사무실, 이런 곳에서는 눈물막의 불균형이 악화돼서 눈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택트 렌즈 착용인데요.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면은 눈 표면이 직접적으로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해요. 특히 위생관리가 잘 안 될 때는 세균이 렌즈 표면에 달라붙어서 분비물을 더 많이 생성해내기도 하죠. 잠자기 전에 렌즈를 빼지 않거나 렌즈 세척액을 제대로 교체하지 않으면 눈곱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각막염 등의 위험한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화장품입니다. 특히 눈 주위에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섀도우 등을 바르게 되면은 미세한 가루나 잔여물들이 눈 안으로 들어가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이런 화장들에 대해서 클렌징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은 그 잔여물이 밤새 눈에 남아서 분비물이 늘어날 수가 있고, 아침에는 덩어리져서 눈곱이 심해진 채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장품 속의 방부제나 향료 성분들이 눈물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시 눈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도 하죠. 꽃가루, 미세먼지, 반려동물의 털, 진먼지, 진드기 등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자극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투명하거나 끈적끈적한 눈곱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성 눈곱은 보통 점액질 형태인데요. 흔히들 단백질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실처럼 끈적끈적 해가지고 실눈곱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공 눈물로 먼저 원인 물질을 씻어내고 증상이 심하면은 알레르기 안약이 필요할 수 있어서 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막염을 줄 수가 있겠죠. 세균성 결막염인 경우에는 초록색이나 짙은 노란색의 끈적한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고 아침에 눈이 붓어가지고 잘 안 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분비물 양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물처럼 눈곱이 나올 수 있고요. 충혈, 눈물, 통증 등이 심하게 동반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다래끼가 있겠는데요. 눈꺼풀 안쪽에 기름샘이 막히고 골무면은 그 안쪽에서 노란색 고름 등이 나오면서 눈곱이 많아지고 눈꺼풀이 또 붓고 아픈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고 빠른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병적인 눈곱 증상,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침에 눈꺼풀이 붙을 정도로 심한 분비물이 나왔다. 그리고 초록색, 짙은 노란색의 눈곱, 그리고 통증, 눈충혈과 시야 흐림을 동반하는 경우, 눈곱이 하루 이상 계속 많아질 때,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눈곱이 아니라 감염질환이나 혼자서 빼기 어려운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병적인 눈곱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은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색악등 현미경으로 눈을 관찰을 해서 감염, 염증인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는지, 눈꺼풀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진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세균성 결막염이라고 하면은 항생제 안약이 처방이 되겠고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안약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연고나 먹는 약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조금 다른데 이에 대해서 특효약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을 조절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래도 2차 감염이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약은 처방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쉽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안약, 특히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안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안약이 단기간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염, 다래끼는 온찜질과 세정이 기본이고요. 필요하면은 항생제나 항염증 약물들이 병행될 수가 있겠어요. 눈꺼풀 테두리에 기름샘이 막히지 않도록 꾸준한 위생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이물질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제거를 하고 적절한 안약을 또 처방받아야 되겠고요. 이런 질환들 외에도 다른 병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감별을 해서 그에 맞게 치료가 진행되다 보니까 병적인 눈곱, 충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병적인 형태의 눈곱을 제외하면 쉽게 제거 및 관리가 또 가능한데요. 먼저 손위생 기본이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로 살짝 적셔서 눈 위에 올려서 분비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요. 그리고 깨끗한 면이나 꺼즈, 면봉 등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눈꺼풀 청소를 해주시고 싶다면은 이런 인공눈물을 묻힌 면봉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공 눈물을 적신 면봉을 눈 안쪽에 보면은 눈물 언덕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쪽에 눈곱이 잘 끼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감듯이 이쪽을 닦아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위쪽도 여러 개 되면은 위로 이렇게 살짝 감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은 눈에 남아있는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실눈곱 같은 것들이 좀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면봉 시연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미숙해 보일 수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쉽게 더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시중에서 파는 눈꺼풀 세정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눈곱이 청소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따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눈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메이크업은 꼼꼼히 지우고 콘택트 렌즈 사용 시에는 사용법을 지키는 게 필수겠고요.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방 안이나 사무실 환경에 적정 습도를 유지를 해주고 먼지가 많은 공간은 최대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기본적이지만 사실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더 밝게 보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